자, 6월 25일 오늘 또 KBO 리그 MPB 경기들 오늘 또 분석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이저리그가 진짜 좀 피바람이 불었죠. 예, 역배 파티, 뭐 역배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도 저희 방은 우리 주력 한 박스, 주력이 이제 두 박스 나가는데 두 박스 중에 한 박스 가져왔고 세폴 주력까지 역배가 많이 뜬 만큼 오늘 고배당에서 역배가 좀 보이는 경기들이 있어서 좀 집어넣었는데 한폴라 너무 아쉽죠. 11.9배. 그리고 어제 일리아는 올킬에는 실패했습니다. 그 니오넷만 이겼으면 올킬인데 올킬에는 좀 실패했고 한신은 제가 그 배당이면 안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신이 또 사고가 났죠, 그죠? 예. 확실히 한신을 1.50 보고 들어가기에는 좀 확실히 부담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어쨌든 이번 주 출발이 좀 아주 뭐 나쁘지 않은데 이번 주 좀 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고시엔에서 열리는 한신하고 주니치, 오다케하고 이제 왁구이의 매치업입니다. 어쨌든 이 가장 일야에서 이제 우리를 많이 괴롭히는 세 팀 중에 두 팀이죠, 그죠? 요미우리 포함해가지고 괴롭히는 팀들의 맞대결이다 보니까 이제 PK 실축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제 경기 승패가 갈리겠죠. 오늘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어제도 결국에는 뭐 이제 한 점차 승부가 됐고요. 오늘 오다케 교류전에 상당히 좀 고전을 했어요. 제가 교류전에 승률이 엄청 좋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센트럴 리그 투수들이 좀 거품이 좀 껴있다. 그래서 퍼시픽 리그에 방망이 좋은 팀들 만나면 좀 고생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실제로 제가 교류전 승률이 엄청 좋았죠. 그런 것들 다 잡아내면서 딱 이제 굿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교류전 3경기 니오넴 라쿠텐 오릭스 만나가지고 피안타 887 실점은 404 이렇게 주면서 좀 고생을 좀 했다. 근데 이 선수도 어제 이제 오가사와라 신노스케랑 비슷합니다. 쉬고 왔고 그리고 교류전이 아니라 이제 리그전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리그전에서는 나름 그래도 기본빵 기대할 수 있는 선수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주니치 상대 올 시즌 이제 2번 만났고요. 14이닝 2실점 뭐 나름 괜찮았죠. 홈에서 좀 나름 잘 던지는 선수긴 한데 이 선수가 이제 고시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실책도 좀 많이 나오고 그런 구장이에요, 그죠? 뭐 이제 그 구장이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전형적으로 이 선수는 운영형 또 맞춰 잡는 유형의 선수다 보니까 고시엔의 변수는 늘 있을 수 있다 정도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채팅 차이가 너무 빨리 올라온다. 한 5분 정도로 바꿔야겠다. 자, 오늘은 왁구이, 백존노장 왁구이 아저씨는 이제 교류전에서도 잘 버텼습니다. 이 선수가 워낙 이제 뭐, 짬바도 있는 선수고, 그리고 디셉션 동작도 좋고, 진짜 뭐, 말리기에는 최적화돼 있죠. 오릭스 라쿠텐 지바로 때 만나가지고 모두 콜스 이상 기록을 했고요. 콜스풀도 2차례 기록을 했습니다. 항상 꾸준하게 잘 던져주는데 이제 관건이 뭐냐면 무실점 경기가 최근에 거의 없다는 거야. 근데 주니치는 이 경기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신도 마찬가지지만 무실점 경기가 있어야 돼. 한 점, 두 점이 그냥 그거는 경기 패배라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왁구이가 나이에 비해서 지금 올 시즌 너무 잘해주고 있죠. 최근 2년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확실히 무실점 경기가 없다는 건 좀 아쉬울 수 있다. 역대 한신전 성적이 좀 썩 좋지 않고요. 그리고 한신 이 고시원 원정에서는 좀 고생하고 그런 경기들이 좀 덜어 있기는 합니다. 일단 오다케가 교류전에 좀 고전을 했지만 뭐 나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 온 만큼 그리고 리그전에서는 강점이 나름 있는 선수인 만큼 그리고 또 주니치를 상대하기 때문에 오늘도 나름 괜찮은 피칭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면서 또 이제 리스크를 꼽아볼 수 있는 건 역시 고시안의 리스크겠죠. 메이저리그는 제가 보통 한 7시 연저리에 보내드리거든요. 최대한 7시 전에는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와쿠이가 잘 던지고 있긴 한데 저는 무실점 경기가 없다는 게 이제 항상 좀 제일 걸리는 부분이에요. 주니치로 이제 경기를 이기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무실점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역시 오늘 경기도 저는 한신 사이드를 보는데 어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를 저 정도 배당을 보고 이거 한신을 가져갈 거냐 말 거냐 그거를 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고민은 좀 되는 부분이고 역시 이렇게 뭐랄까 한신을 믿기가 상당히 좀 쉽지가 않죠. 바로 보내줄게 믿어. 자, 어쨌든 한신 승마 5.5 기준체는 언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제보다는 그래도 저는 조금 더 어제보다는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어제보다는
다음 경기는 히로 대 야쿠. 어제 실책 때문에 좀 득점을 좀 쉽게 가져갔죠, 히로가. 그죠? 한 점, 두 점 정도는 이제 실책 때문에 점수를 이제 호로록 나면서 어제 경기를 좀 쉽게 가져왔죠. 어제 모리스타가 잘 던졌고, 일단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뭐 2안타 빈타, 모리스타가 뭐 잘 던지는 선수기 때문에 뭐 이해가 가는 부분이긴 한데, 최근에 야쿠르트 방망이를 생각했을 때는 좀 다소 아쉬운 그런 느낌이죠. 어제 모리스타하고 좀 비슷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쿠리아렌이 오늘 등판을 합니다. 쿠리아렌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은 시기가 있었어요. 시즌 초중반에 그렇게 좋지 않았죠. 꾸역 투도 많이 하고 좀 안 좋았는데 이제 최근에는 좀 폼을 좀 회복을 했죠. 최근 4경기 3승 안정적으로 잘 던져주고 있었고 올 시즌 좀 다소 이제 좀 부진했던 구간에서도 나름 홈에서는 좀 장점을 좀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이 마스다 줌줌이 투수구장에 가까운 구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홈구장이기 때문에 홈에서는 좀 강점을 좀 보여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야쿠르트니까 이제 피홈런을 어떻게 억제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올 시즌 홈에서 7경기 나와가지고 피홈런이 2방이니까 역시 올도 피홈런을 억제한다고 하면은 쪽지? 잠깐만요. 쪽지. 아, 나도 이런 거 조금 저거 하거든? 야, 모르겠다. 근데 나는 둘 다 좋아 보이는데. 잠시만. 나도 이런 거를 생각해서 그래서 한 경기를 이렇게 따로 안 하거든? 글라스 친구야. 근데 웬만하면 안 하는데 좋아 보이니까 오늘 넣은 거야. 하나만 골라주라고? 어렵다.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난 두 번째 거 고를게. 어. 뭔 뜻인지는 알아. 나도 그거 되게 고려하는 부분이고. 오케이, 오케이. 쿠리아레는 뭐 그렇고, 야쿠르트 상대 뭐 쏘쏘했습니다. 그리고 홈에서 어쨌든 야쿠르트가 홈런이 안 터지면 조금 답답한 경향이 있고, 그리고 어제 모리스타랑 좀 비슷한 타입이에요. 물론 이제 모리스타가 전 도운 선수라고 생각하고, 쿠리아렌 같은 경우에 좀 꾸역투 기질이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오늘도 좀 괜찮은 피칭을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보고, 오가와 야스히로, 이 선수 역시 이제 뭐 야쿠르트 선수일 때는 항상 우리가 홈원정을 좀 많이 봐야 됩니다. 그죠? 쿠에스에서 던지냐, 원정에서 던지냐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ARA가. 홈에서는 4점대, 원정에서는 2점대로 커리어 전체로 봐도 홈원정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올 시즌 홈에서는 4.50, 원정에서는 한 경기뿐이긴 하지만 2.57. 작년에 4.41, 원정에서는 2.5. 그러니까 원정에서는 그래도 뭐 기본빵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 투수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쿠리아렌이 아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홈런 억제에서는 좀 장점이 있는 선수고 최근에 좀 폼이 괜찮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피칭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방망이잖아, 방망이, 그지? 오가와 야스히로 이 선수가 4점대 투수긴 하지만 원정에서는 2점대로 그래도 나름 밀인분 하는 선수란 말이야. 근데 어제도 방망이가 이렇게 개운하게 터지지 않았고 어제 실책 때문에 경기를 좀 2점 정도를 얻어낸 거라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걸리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홈으로 돌아와서 안타도 조금 늘어났고 득점도 어제 좀 가져갔기 때문에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기대를 좀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히로 승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6.5면은 저는 기준치가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야쿠르트가 뭐 3샷 이런 거 하나 탁 갈기고 그런 힘이 있는 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거는 저는 언더에 베팅을 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역시 이제 언더가 좀 깨지는 시나리오는 야쿠가 이제 뭐 홈런을 하나 치는데 그게 좀 한 3런 이상이다. 또는 야쿠르트 불펜 이런 것들이 언어버에서는 좀 리스크가 좀 될 수 있겠죠. 불펜이 굉장히 불안한 팀이기 때문에.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세이브하고 리오넴. 여기도 오늘 그 일반적인 구장이 아닙니다. 그죠? 현형 오미야 공원 야구장. 아이씨, 발음도 어려워. 그리고 참고로 이제 좀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내일 경기가 없습니다. 이 팀들이. 내일 경기가 없다는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타케우치가 드디어 돌아왔어요. 난 타케우치가 왜 안 나오나 계속 궁금했거든. 이 선수가 신인 선수고 뭐 유력한 신인왕 후보잖아요. 5월 MVP도 탔던 선수고 진짜 잘 던지는 선수인데 왜 안 나오나. 그래서 신인이니까 좀 관리를 해주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 코로나에 걸렸었더라고. 코로나에 걸렸어가지고 2군 갔다가 이제 회복하고 이제 오늘 복귀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뭐 실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7경기 4승 무패 1.27. 4승 무패가 이게 괜히 4승입니까? 그죠? 세이브에서 4승이야. 대단하죠. 예. 신인 선수가. 뭐 실력은 뭐 진짜 뭐 나무랄 데가 없는 선수인데 아직 뭐 신인 선수라서 샘플이 좀 많지 않고 이제 원정에서나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목이긴 하지만 실력은 지금까지는 뭐 이제 의심의 여지가 별로 없는 그런 선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코로나로 2군을 갔다 왔고 복귀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이제 상당히 좀 걱정이 되죠. 뭐 2군에서 등판을 했고 2군에서는 뭐 나름 괜찮았는데 확실히 복귀전은 우리가 조금 손이 좀 잘 안 나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올 시즌 홈에서는 더 잘 던지고 있습니다. 뭐 0.92인가 그래 ERA가. 니오넴은 일단 오늘 처음 만나고요. 니오넴의 선발은 후쿠시마렌. 이 선수도 이제 신인 선수죠. 육상 드래프트로 이제 고졸 이후에 입단한 선수고 이제 올해 이제 데뷔한 신인 선수인데 키도 크고 팔도 길고 높은 타점에서 오는 그런 공들이 굉장히 구위가 있어요. 힘이 있고 좋은 선수야. 근데 아직 조금 경험이 부족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죠. 아직은 조금 기복도 좀 있고 좋은 공을 좀 가지고 있지만 좀 덜 다듬어졌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근데 9위는 확실히 좋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 시즌 6번의 등판 중에 이제 원정에선 딱 한 경기 등판을 했고 전부 이제 홈에서 등판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등판은 주니치전 3실점 1피홈런 이거 에스콘필드에서 경기였죠. 주니치한테 이렇게 맞은 건 조금 아쉽긴 하죠. 브레이크 이후에 좀 휴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주니치한테 이렇게 맞은 건 좀 처음이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원정 등판인데 야외 구장에서는 오늘 첫 등판입니다. 그리고 또 익숙하지 않은 구장이니까 확실히 적응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확실히 세이브가 어제도 뭐 많은 득점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확실히 홈에서 조금 달라진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타케우치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세이브 역배를 한번 보고 싶은 그런 경기가 맞아요. 맞는데 복귀전이라는 게 이제 좀 걸리는 부분인 거죠, 그죠? 확실히 저는 이렇게 복귀전 이런 경기는 잘 안 건드는데 타케우치는 그래도 일단 믿어볼 만하다. 그래서 세이브 역배 프렌 5.5 기준치에는 언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지바 대 라쿠텐. 여기도 내일 경기가 없습니다. 내일 경기가 없으니까 참고하시고. 오늘 기시 아저씨 나오는구나. 나카모리 슌스케 대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우치세이류가 나는 왜 잘 던지는지 모르겠다. 진짜 연구 대상이다. 그래서 저는 좀 맞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상상을 좀 뛰어넘을 정도로 두드려 맞았죠. 우치세이류가. 너무 두드려 맞았어. 내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두드려 맞았어. 아무튼 지바가 요즘 방망이가 좋다. 그죠? 소뱅 원정 가가지고 뭐 1승도 못 거두기는 했지만 그건 소뱅 원정이고 소뱅은 홈에서 거의 무적의 팀이기 때문에 그 소뱅 원정에서도 경기력이 괜찮았죠, 그죠? 확실히 그 긴 연승 후유증을 좀 최근에 좀 느꼈던 지바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털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최근에 좀 지바 롯데긴 합니다. 나카모리 슌스케 이 선수는 이제 뭐 기록이 이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많이 드릴 말씀이 없기는 한데 작년에는 이제 거의 불펜에서 뛰었던 선수입니다. 뭐 불펜에서 2.81로 그냥 뭐 쏘쏘했고 올 시즌은 이제 선발로 한 번 등판했고 5.2이닝 2실점 요코하마전 이때가 요코가 나름 좀 잘 치고 있었던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던졌으면 그래도 뭐 잘 던졌다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라쿠테 상대 선발 한번 등판해가지고 5이닝 1실점 1피홈런 나름 뭐 잘 던졌었고 어쨌든 선발 불펜을 좀 오가는 선수기 때문에 이닝 튕길 때치가 조금 떨어져요. 근데 지바롯데가 이렇게 불펜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휴식을 좀 취했기 때문에 뭐 나름 괜찮게 던질 수 또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불펜의 불안감이 좀 다소 좀 있기는 하다. 근데 이 선수는 뭐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뭐 탁탁 얘기하기가 조금은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라쿠텐도 어제는 좀 아쉬웠지만 방마이가 최근에 이제 괜찮은 팀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겠죠. 감사합니다. 바로 보내드리고. 큐피도 하나 드리고. 자, 라쿠텐은 오늘 기시 다카요키. 이 선수가 나이가 저보다 한 살이 많아요. 큐피 줄까? 얘기하지. 나이가 한 살이 나보다 많아. 그러니까 제가 한국 나이로 40이니까 41살이야.
84년생.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구위가 떨어지고 작년 대비 성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작년 대비 삼진 능력이 좀 많이 떨어졌고, 예, 그렇다 보니까 좀 많이 맞춰 잡아야 되고, 어, 확실히 이제 구위가 옛날의 모습은 아니다. ERA만 보더라도 예, 그런 모습들이 좀 아쉬운 모습들이 좀 있다. 이제 나이는 뭐 어쩔 수 없다. 근데 이렇게 나이가 결국에는 이렇게 투수들이 나이를 먹고 구위가 떨어지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구속이나 구위가 당연히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삼진 능력이 떨어져. 그리고 피홈런이 증가해. 거의 무조건입니다. 이게 거의 무조건이야. 올 시즌 10경기 던져가지고 피홈런이 5방이니까 뭐 2경기당 하나꼴로 홈런을 맞고 있고 오늘은 조조마린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그치 볼질도 같이 증가하지. 왜? 홈런을 안 맞으려고 구석구석 던지다 하다 보니까 그건 증가하는 거야. 예, 근데 보통 이제 그 나이 먹을 정도의 투수가 버티고 있다는 건 나름 짬바가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볼넷이 막 엄청 증가하진 않지만 피홈런과 볼넷은 원래 이제 같이 움직이니까. 어쨌든 조조마린에서의 등판은 이제 상당히 좀 불안한 기시다 말씀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뭐 나름 짬바가 있는 선수라서 경기 운영을 잘하긴 하지만 확실히 떨어진 구위 그리고 지바롯데 조조마린 이런 것들을 잘 견딜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좀 들긴 하고요. 올 시즌 지바롯데 상대 6.2이닝 4실점 이렇게 한번 털린 적이 있고요. 작년 지바 원정 2경기에서 피홈런 2방 ERA 11.25를 찍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최근에 어떤 지바롯데의 방망이를 봤을 때는 좀 이제 우려스러운 등판이 될 가능성이 좀 크겠죠. 예. 나카모리 슌스케 이 선수도 사실은 상당히 좀 불안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기록으로 우리가 증명된 선수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닝 팀 기대치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좀 양 팀 다 치고받을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경기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그래도 저는 최근에 지바롯데 또 방망이가 좋기 때문에 지바롯데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바롯데 승마 6.5 기준체는 이제 오바를 봐야 되는 경기인데 오바를 튕기기에는 기준점이 좀 높아가지고 6.2이닝 4실점이면 그렇지 그 정도면 크보에서는 잘 던진 거지. 잘 던졌다고 박수 치는데 일리아에서는 그 정도 해가지고는 못 이기지.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왁구이가 1실점 2실점 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니치 선발이기 때문에 그죠. 졸라 잘 던져. 뭐 7.2이닝 2실점, 7.1이닝 1실점 이렇게 해. 근데 못 이겨. 주니치니까. 그게 일리하죠. 그죠? 예.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요코하고 요미는 오늘 경기가 없습니다. 예, 요거는 참고하시고. 예, 오늘 오릭스와 이제 소뱅. 오릭스와 소뱅의 대결이고요. 아즈마코에 대 이제 오제키. 오제키의 맞대결이고요. 확실히 내가 느끼기에는 최근에 나는 오릭스가 방망이가 조금 좀 죽은 것 같아. 그지? 방망이가 좀 죽었다고 느껴져 나는 최근에.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오릭스가 교류전에 나름 이제 방망이를 잘 치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는 좀 확실히 좀 꺼진 느낌. 세이브전에도 사실 좀 안 좋았지. 그나마 뭐 세이브를 만났으니까 득점에 좀 성공한 그런 느낌이고 최근에 치는 거 보면은 좀 빠따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근데 뭐 어제도 뭐 아리아라 뭐 만만한 선수가 아니니까 좀 빡세긴 한데 확실히 방망이가 좀 아쉽긴 하다. 아지마 올해 좀 잘해주고 있는 선수죠. 예. 윤나루님 고맙습니다. 쿡보도 하나 드리고 개꿀이야. 이렇게 처음에 팬가입도 해주시면 퀵보도 하나 드리고 쪽지도 드리고 개꿀이야 개꿀이야. 아즈마 코에 올해 이제 잘하고 있는 선수고 뭐 에이스급 선수죠. 예, 에이스급 선수인데 확실히 작년 대비에는 성적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예, 작년 대비 조금 폼은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부적인 기록들 좀 그렇긴 합니다. 예, 약간 작년 대비 삼진이 조금 줄어들었고 ERA도 조금 증가를 했죠. 예, 직전 경기 야쿠르트전 5이닝 2실점 7피안타 좀 좋지 않았고요. 예, 별로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의 선수긴 한데 그냥 작년 대비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오늘 소뱅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작년에 올해는 이제 소뱅 원정 한 경기 등판해 가지고 5이닝 무실점 좀 잘 던진 기억이 있기는 한데 확실히 작년보다는 계속 아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 예, 기복도 좀 있고. 자, 오제키도 이제 뭐 전형적으로 이제 오다케 같은 타입의 선수죠. 도코다, 오다케, 오제키 이런 선수들은 뭐 비슷하죠. 예, 약간 스타일들이 이렇게 구위가 뛰어나진 않지만 디셉션, 제구, 뭐 운영 이런 것들이 장점이 있는 선수고요. 근데 최근 2경기 조금 아쉬운 거는 5이닝 5이닝으로 좀 다소 좀 이닝 히팅이 좀 아쉽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좀 힘이 떨어진 시기가 한번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대목인데 어쨌든 휴식을 좀 취하고 왔으니까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한번 품어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인 것 같고요. 원성에서는 좀 다소 약점이 있는 선수긴 한데 오늘은 이제 교세라덤이잖아요. 예, 여기서는 뭐 모든 투수들이 많이 던질 수 있는 그런 구장이기 때문에 익숙할 만한 환경이고 또 페이페이 도움하고 좀 비슷하죠. 예, 페이페이 도움하고 비슷한데 이제 펜스 높이 차이가 좀 있고 오릭스 원정은 이제 선발로는 처음이고 2020 시즌 이전에는 불펜으로 이제 좀 경험이 좀 있기는 합니다. 네, 역시 오제키 나름 기대감이 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릭스의 박마이가 조금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는 합니다. 교류전에 좀 좋았던 구간이 있는데 최근에 박마이가 조금 주춤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 역시 선발은 아즈마가 조금 더 뭐랄까요? 조금 더 기대치가 있고 네임밸류도 있고 하긴 한데 서로 이제 상대해야 되는 방망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상쇄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소프트뱅크는 진짜 뭐 미쳤죠. 예, 진짜 얘네들이 진짜 너무 잘해 그냥 뭐 타이트한 경기도 다 이기고 뭐 터트리는 경기도 있고 이제 다만 소프트뱅크가 좀 아쉬운 점은 뭡니까 야외구장 그지 야외구장 갔을 때 좀 승률이 좀 아쉽단 말이야 조조마린 가서도 이제 상당히 좀 고생을 하고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데 또 오늘 또 돔이고 하기 때문에 역시 소뱅 사이드를 좀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닐까 싶고요 네 소뱅승 마 5.5인치에는 오바 근데 확실히 어제 경기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좀 높아 보이긴 하죠 그죠 네. 그런 느낌은 좀 지울 수 없다. 작년에는 빠따가 당연히 이 정도가 아니었지. 야마카와가 없었잖아. 오타카가. 근데 확실히 소뱅은 이제 육성 시스템도 참 잘 돼 있고 선수들도 잘 키우는 것 같아. 그지? 확실히 뭐 이제 중간에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잖아요. 예, 물론 이제 야나기타, 뭐 콘도나 뭐 호타카나 중심 타자들이 뭐 진짜 최상의 선수들이잖아.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라도 나머지 선수들도 참 기본기도 잘 돼 있고 조직력도 좋고 뒷심도 좋고 확실히 뭐 소뱅의 반대를 보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진짜 뭐 에이스급 선수들이 나와야 한 번씩 이길까 말까 하잖아. 그 선수들도 다 이기는 게 아니고 최근에 진 경기가 사이키로토 경기 한 경기였나? 그지? 지바롯데 경기 2승 1무 했지. 어. 뒷심도 강하고 뭐 불펜도 강하고 야수 조직력도 좋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곤도가 이제 타격감이 조금 꺾이는 시기가 한번 오면 그때가 좀 위기가 아닐까. 아무리 소뱅이 좋은 팀이라 그래도 중심에 구심점을 해주는 선수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 역할을 지금 곤도가 하고 있잖아. 근데 이제 곤도가 이제 타격감이 조금 떨어지는 시기가 오면 이제 그때는 좀 한번 위기가 좀 오지 않을까 정도는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요코하고 요미 경기가 없기 때문에 요 5경기 안에서 좀 골라봐야 되는 그런 경기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신 주니치 어제랑 좀 비슷한데 그래도 어제보다는 저는 한신 조금 더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어제보다는 어제는 오가사와라 신노스케보다는 그래도 와꾸야시가 뭐 만만돌이는 아니긴 한데 이 아저씨가 이렇게 무실점까지 탁탁 틀어막는 모습까지는 잘 안 나와서 어제보다는 한신 조금 더 해볼 만한데 역시나 이렇게 배당이 이렇게 재밌진 않죠, 그죠? 예, 확실히 배당이 이 한신미들의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기는 1.57인가 받았는데 오늘 1.54. 근데 어제보다는 그래도 승리율이 조금 높지 않나. 코야시 잘 던지긴 하는데 무실점까지 땅땅은 잘 안 가서 이 아저씨가. 근데 여기 또 고시엔이라서 또 변수가 많거든. 둘 다 삼진 능력이 떨어지는 좀 맞춰 잡는 선수들이라서 그런 점들이 좀 고시엔의 변수가 어떻게 좀 작용할지 좀 중요할 것 같고. 히로데 야구 어제 모리시타가 이제 좋은 선수죠 당연히 모리시타 너무 좋은 선수긴 한데 어제 3안타밖에 못 쳤어 야쿠가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모리시타하고 이제 쿠리아레는 좀 비슷한 타입이죠. 모리시타가 더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래도 최근에 쿠리아레는 괜찮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 투수가 야쿠 투수 볼 때 얘들아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오늘 경기도 기준치가 6.5가 나온 이유가 뭐야? 얘가 이아래가 4점대이기 때문이야. 근데 얘는 야쿠르트 선발이잖아, 그지? 야쿠르트는 홈원정을 따로 분리해서 봐야 돼. 진구구장에서의 기록은 보면 안 된단 말이야. 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홈에서 강하잖아 구리아랜도. 홈이 아무래도 약간 이제 투수구장에 가깝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홈에서 강점이 있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야쿠르트는 피홈런이 안 나오면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어. 근데 쿠리아렌이 올해 홈 7경기에서 피홈런을 2번밖에 없단 말이야. 내가 어제 모리스타 쪽을 본 이유도 그거였잖아. 야쿠가 홈런을 못 치면 좀 답답하다. 물론 이 적은 확률을 뚫고도 칠 수 있는 게 야쿠의 중심 타선이긴 하지만 우리는 확률이 높은 쪽을 봐야 되니까. 그지? 어쨌든 근데 이제 뭐 리스크는 히로 방망이죠, 방망이. 어제도 이제 실책 아니었으면 네 위주님 실책 아니었으면 좀 괴로울 뻔했죠 경기가. 예. 근데 어쨌든 요거는 히로 사이드 세이브 니오넴인데 이거는 다케우치를 당연히 보고 싶지. 다케우치를 보고 싶은데 이제 복귀 전이라서 난 이런 경기를 주력으로 잘 안 가져가잖아요. 제 성향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좀 계산이 들 때는 어제도 봐봐. 이재학 경기 어떻게 됐어? 물론 이재학이 문제는 아니었지만 복귀 전을 나는 주력으로는 잘 안 담아. 히로 구장이 약간 투수 친화적으로 봐야지. 투수 친화적으로. 홈런 팩터도 언더야, 언더. 홈런 팩터도 1 기준으로 언더야. 히로 구장이 그렇게 홈런이 잘 안 나와. 파크 팩터가 1이 기준이잖아. 근데 8점 몇 정도 나와. 8.5, 8.6 요 정도 나와. 그치. 여기는 이제 근데 후쿠시마 렌 이 친구가 조금 기복이 좀 있어. 볼은 좋은데 아직 젊은 선수라서. 근데 또 새로운 원정 구장에서 또 던져야 되고. 근데 그거는 타케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 저는 복귀전이라서 이거를 주력으로 가져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타케우치는 진짜 믿을 만한 선수긴 한데 니오넴이 요즘 참 경기력이 안 좋아, 그지? 오히려 분위기는 세이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역배를 한번 볼만한데 주력으로 가져갈 픽인지는 잘 모르겠다. 복귀전이라서. 지바데 라꾸 여기는 이제 서로 좀 칠만한 투수들 나오거든요, 그죠? 예, 둘 다 이제 빠따는 좋고 서로 칠만한 선수들이 나오는데 저는 기시를 한번 털어먹은 적도 있고 지바가 요즘에 좀 경기력이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소뱅한테 한 경기도 못 이겼지만 저는 경기력이 계속 좋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오늘은 지바 사이드. 오릭 소뱅 아지마가 잘 던지는데 소뱅 반대를 보기가 너무 힘들다 진짜 인간적으로. 소뱅 반대를 보려면 아리아라가 막 야외구장 나가고 어떤 경기를 반대를 받을까? 스튜어트 그래 스튜어트 이 새끼 나올 때 그럴 때 스튜어트나 아리아라가 이제 야외 원정 경기 그런 거 가면은 이제 한번 좀 고려할 수 있겠죠. 예, 근데 홈에서도 워낙 강하고 동구장에서도 엄청 잘합니다 소뱅이. 그냥 강팀이야. 자, 뭐 특별히 질문이 없으시면 저는 크보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크보가 정말 뭐 난리가 났죠, 그죠? 크보 뭐 정신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저는 크보를 당연히 주력으로 안 가지고 하는데 어제도 참 혼란스러웠다. NC LG 경기는 어떤 부분이 혼란스러웠을까요? 그죠? 어제 켈리 아저씨가 퍼펙트를 할 뻔했죠. 켈리가 켈리가 올해 진짜 너무 안 좋잖아요. 그죠? 최근에도 안 좋고 삼성전에도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죠? 너무 안 좋았고 최근에도 흐름도 안 좋았고 근데 제가 어제 그래도 말씀드렸던 건 홈에서는 좀 잘 던질 수 있는 선수다. 그리고 삼성이 어쨌든 최근에 이제 홈런에 좀 기대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잠실에서는 그래도 적당히 좀 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의 뭐 퍼펙트를 할 뻔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경기에서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제 삼성이 최근에 이제 타격감이 좋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홈런에 좀 기대는 부분이 좀 크고 그리고 라팍에서 좀 친 게 좀 많고 근데 오늘 잠실이고 그리고 어제 거의 퍼펙트를 당할 뻔했기 때문에 타격감이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타격감이 갑자기 이렇게 노이트나 뭐 이런 거 한번 당하면 이렇게 팍 죽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살짝 조금 좀 걱정이 좀 되는 대목이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엔스 대 코너. 엔스는 조금 드릴 말씀이 있는 게 형들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선수는 중간에 좀 안 좋았던 이유가 저는 영경혁 감독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시즌 초반에는 나름 잘 던졌던 구간이 있잖아. 근데 영경혁 감독이 뭐 체인지업 많이 던져라, 커브 많이 던져라, 막 이런 여러 가지 조언들을 막 하다가 이것저것 막 시도를 했어. 일단 뭐 팔각도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안 좋은 구간이 좀 있었고 근데 최근에는 완전히 시즌 초반에 어떤 그 피칭 로케이션으로 돌아갔어요. 보면은
체인지업을 확 줄여버리고 시즌 초반에 본인이 던졌었던 커터, 커브 위주로 던지고 그리고 약간 이 구위 위주로 그러면서 최근에 성적이 썩 괜찮죠. 예. 4경기 연속 퀄스 찍었고 5경기 연속은 이제 끊기기는 했죠. 예, 기아전 6이닝 4실점으로 끊기긴 했는데 그래도 뭐 기본 빵은 좀 해주고 있다. 뭐 엄청 캐리하는 선수는 아니긴 하지만 기본 빵은 해주고 있다. 아까랑 비슷하네. 아까 킷이 6이닝 6.2이닝 4실점 했다고 내가 안 좋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좋다 그러네. 여기는 크보니까 여기는 크보니까 삼성은 처음 만납니다. 예, 삼성은 처음 만나고 이제 삼성 만나니까 중요한 게 피홈런이잖아요. 최근 4경기 연속 피홈런 한 박씩을 좀 허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 4경기 중에 3경기가 원정이었고 1경기가 홈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홈이기 때문에 확률이 조금 낮을 수는 있겠죠. 예, 그런 부분은 있겠다. 이 선수가 최근에 어떤 이런 로케이션을 쓰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타자의 좀 약점을 좀 보일 수 있거든. 체인지업이 약하니까. 예, 그러니까 우타자 상대할 때 이 친구가 던지는 걸 보면 어디다 던지냐면 진짜 대놓고 몸쪽을 던져요. 벤자민하고 비슷해. 체인지업이 안 좋으면은 바깥쪽에 직구랑 그 뭐야 혼합할 수 있는 배합할 수 있는 공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무지성으로 몸쪽을 많이 들어갑니다. 가끔 가다 뭐 백도어 까보 같은 건 하나 던지고. 근데 그런 공이 좀 가운데 몰리면 위험한 거지. 코너. 이 친구는 내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이 친구의 단점이 뭡니까 형님들? 내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좌상바 문제예요. 좌상바. 저는 개인적으로 코너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정성 타자한테 너무 약점이 있으면은 그거는 어쨌든 상위권을 바라봐야 되는 삼성 입장에서는 이건 리스크가 저는 크다고 봐. 계속 공략을 좀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키움 경기 때 키움승을 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그때 키움한테 털렸죠. 예. 그치. 그래서 그 우리 키움 먹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오늘 LG전이야. 그지? 상당히 좀 그렇죠. 이 선수가 만만한 선수가 아니야. 구위가 되게 좋기 때문에. 그죠? 이 선수가 보면은 직구 구위는 진짜 크보에서 최상급의 구위를 가지고 있어. 직구 쭉쭉 들어가는 맛도 좋고 슬라이더도 굉장히 좋아. 그래서 이제 우타자엔 장점이 있지만 서드 피치가 약하기 때문에 이제 좌상바 문제가 좀 있고 오늘은 또 LG를 상대하기 때문에 LG가 요즘 타격감도 좋은데다가 저타자들이 메인인 또 라인업 뭐 문성주가 빠졌지만은 뭐 요즘 문보경도 타격감이 좋고 좋죠. 예, 그래서 오늘 좀 고생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 예, 근데 어쨌든 순위권에 이제 위에 좀 붙어 있는 팀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또 LG가 쉽게 경기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어쨌든 엔스도 뭐 무실점으로 꽉 마는 애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실점이 좀 나올 거라서. 근데 확실히 선발에서의 불안감은 삼성이 조금 더 크다 정도는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코너가 얘가 막 대구구장에서도 마운드 파고 막 이러잖아. 근데 오늘 잠실에서 첫 등판이더라고. 그것도 약간 걸려요. 또 마운드 마음에 안 들면은 또 마운드 파고 또 그럴 거 아니야. 마운드 막 파면 예쁘고 또 숭한 것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예민한 성격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리스크가 좀 될 수 있겠죠. 예. 경기를 보다 보면은 얘가 되게 순둥순둥해 보이는데 또 화도 많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걸린다. 어쨌든 이제 뭐 LG가 불펜도 상당히 좀 불안하죠. 믿을 수 있는 불펜도 거의 없고. 예, 그렇긴 한데 선발에서는 그래도 LG가 좀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어제는 또 기선 제압을 또 LG가 좀 했고 그리고 확실히 삼성이 잠실에서 이게 홈런포가 빵빵 좀 나오기가 좀 힘든 구조잖아. 그게 약간 좀 걸리는 부분. 그래서 저는 오늘은 LG 승마 9.5 기준치에는 오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지 KT 꼬행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형들. 제가 체인지업이 좀 문제가 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경기는 완전히 좋았던 상태의 고용표가 나왔어요. 김현수 오늘 휴식이야? 아 보통 이제 누가 주전에서 빠지면 그 팀이 꼭 이기더라. 어제 어제도 꼭 누가 빠져서 아 그거 가야지 그러면 이제 또 빠진 팀이 꼭 이기더라고요. 그죠? 최근에 일야에서도 그랬죠. 스가노가 빠지고 요미가 이겼죠. 그런 케이스가 많아.
자, 송영진도 6천명. 이게 좀 몰리고 있더라고, 형들. 나는 좀 안 건들고 싶은 경기긴 한데,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어쨌든 영표가 어제 잘 던졌기 때문에 좀 꽉 막혔고요. 근데 SSG가 최근에 좀 방망이가 좀 고영표가 아니래도 좀 아쉽죠. 그죠? 예. 그런 거는 좀 아쉽고. KT는 어제 이겼는데, 이게 약간 맹점 있는 게 불펜 운영이 좀 아쉬웠어요. 6점 차로 이기고 있는데, KT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불펜이 김민을 써버렸어. 김민이 그래서 오늘 나오기가 힘든 일정이거든요. 예. 이 부분이 오늘 제일 중요한 포인트. 김민수도 썼고. 송영진 뭐 나름 쏠쏠하게 좀 해주고 있죠. 예, 볼넷이 조금 있는 편이라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이 선수가 이제 땅볼 투수고 또 이제 피홈런 억제도 괜찮게 해요. 예, 문학에서 뛰는 선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데 피홈런 억제도 괜찮아. 땅볼러기도 하고 올 시즌 KT전에 한 번 등판해가지고 3이닝 1실점. 요즘 그래도 뭐 좀 소소하게 던져줍니다. 송영진. LG 라인업이 우타자가 많아? 오늘 김현수가 빠져서 그런가? 누구누구 뭐 컨디션이 안 좋은가요? 6천명 이 선수가 나올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 선수가 조금 휴식을 부여받고 등판을 하면은 상당히 잘 던져요. 예, 이 선수의 문제점이 이제 신인 선수다 보니까 스태미너가 좀 약하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선수가 공이 진짜 나쁘지 않아. 이렇게 만만한 친구는 분명히 아니야. 근데 오늘 등판 일정은 충분히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만한 일정이라서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괜찮게 공을 좀 던지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봐요. 근데 이 선수가 나오는 경기, 이 선수가 잘 던져도 KT가 경기를 많이 못 이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선수가 잘 던지만 5이닝 1실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 경기를 많이 못 이겨. 왜? KT 불펜 때문에 그렇지. 선발이 5이닝 먹으면 KT는 힘들어. 불펜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오늘 김민도 오늘 등판하기가 조금 애매한 일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박시영, 박영현, 손동현 요 라인으로 좀 어떻게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휴식을 좀 갖고 나오는 만큼 기대치가 없지는 않다 정도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선수가 이제 문학에서 한번 등판해가지고 3.2이닝 5실점 요거 때문에 오늘 SSG를 좀 많이 보시는 것 같긴 한데 오늘 좀 쉬고 어제 충분히 쉬고 나왔으니까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봐요. 예. 근데 어제 6점 차 경기여가지고 어제는 김민을 안 썼어야 돼. 안 쓰려는 노력이라도 했어야 되고 근데 먼저 딱 써버렸거든. 제일 믿을 수 있는 불펜인데. 그러니까 형들 이게 보면은 청명이가 나름 이제 쉬고 나왔으니까 기대치는 있어. 근데 이닝 히팅이 잘 안 되니까 KT가 이게 힘들단 말이야. 근데 결국에는 지금 SSG도 방망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죠? 어제는 뭐 고영표였으니까 그렇다 치겠지만 최근에 전반적으로 방망이 감이 좀 아쉬워. 그래서 그런 변수가 좀 있을 수 있고 송영진 선수가 뭐 나름 1인분을 하고 있지만 그죠? 예. 뭐 맞아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게 SSG한테 그렇게까지 몰릴 경기인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저도 SSG를 보긴 하는데 어제 KT가 김민을 안 썼으면 모르겠는데 써버려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저는 SSG를 보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그렇게 메리트 있는 경기인지는 잘 모르겠다 정도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2.5면은 뭘 가야겠어요, 형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12.5가 뜨면 저는 무지성 언더를 박습니다. 예. 제가 무지성 언더를 박는데 이제 승률이 한 7, 80% 됩니다. 12.5 언더는. 예. 근데 언더를 볼 요지도 있어. 내가 쭉 말씀을 드렸잖아. 그지? 유청명이가 그래도 쉬고 나오면 좀 괜찮다. 그리고 SSG가 지금 방망이가 그렇게 좋진 않죠. 물론 문학이니까 여기서 갑자기 대폭발하기도 하는 게 SSG긴 해. 그리고 KT 불펜 상대한다 그러면 12.5도 뭐 작아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야구라는 게 그렇잖아. 찬스 뭐 한두 번 놓쳐버리고 말려버리고 이러면은 질질 또 끌려가고 하는 거라서 저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가 기준점 29.5점에 오바가 난 경기죠, 어제. 야, 이러니까 언더 보기 좀 무섭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경기 언더 보기가 무서운데. 어제 이제 기준점 29.5점에 오바가 났던 그 전설의 경기. 이 경기는 형들 길게 얘기할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일단 어제 양 팀 다 화요일이지만 불펜을 진짜 많이 썼어요. 예, 그런 경기를 한 다음 날은 무조건 선발이 이닝 히팅이 잘 되는 팀으로 보는 게 맞아. 그러면 누굴 봐야 됩니까?
기아를 봐야 돼. 기아를 봐야 되는데 어제 오늘이라고 롯데가 그렇게 호로록 질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봐도 그지. 어제 경기하는 걸 봤을 때는. 그리고 올해 롯데가 유독 기아한테 또 자신감이 좀 있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걸리는 부분인 거고요. 일단은 뭐 진욱이 뭐 그래도 쭉 말씀을 좀 드리자면 최근에 좋습니다, 그죠? 예, 볼질만 안 하면 이 선수는 나름 잘 던질 수 있다가 이 선수의 뭐 공식인데 뭐 그런 모습을 최근에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고 이제 원정에서도 이제 볼질을 좀 억제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아 이제는 좀 뭐 여유가 생겼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KT전에. 예, 근데 KT전에 7피안타 4피홈런을 허용했기 때문에 폼이 벌써 떨어지는 거야?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들긴 했어요. 근데 경기를 던지는 걸 보면 나름 또 여유 있게 잘 던지더라고. 예, 확실히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봤어요. 그때 피홈런 4방 맞긴 했지만 그 정도 맞으면 좀 흔들리고 볼질이 나오는 게 사실은 진욱이의 모습이잖아. 그런 모습이 안 나오는 거는 좀 인상적으로 봤고 뭐 오늘도 홈이니까 볼넷 억제를 좀 어느 정도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기아 방망이를 상대해야 되니까 조금 그렇게 쉽진 않겠죠. 예, 고전을 좀 할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리고 이닝 히팅 기대치는 확실히 떨어진다. 그거는. 알드레드 처음 두 경기는 정말 별로였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선수. 예, 처음 두 경기는 되게 별로였는데 이제 세 번째 경기 본인의 장점을 살렸죠, 그죠? 예, 이제 좌타자가 많은 LG를 상대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좌타에 강점 있는 타입이잖아요, 그죠? 헤이소스, 벤자민, 알드레드 이런 선수들, 뭐 찰리 반즈. 그래서 LG전에 한번 잘 던졌고, 근데 그 경기가 이 선수의 어떤 투구 팔 각도 때문에 무조건 잘 던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경기를 던지는 거 보면 볼이 괜찮더라고 그날. 예, 그래서 볼이 좀 인상적으로 봤고 오늘도 그 정도 구위가 나온다 그러면은 최근에 롯데 분위기가 좋고 홈에서 잘 치는 롯데지만은 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그런 피칭이었고요. 롯데가 이제 워낙 이제 자완에 좀 약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알드레가 직전 경기 폼이 좀 좋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제 일단은 머리로 생각했을 때는 기아를 봐야 되는데 이게 절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거든요. 경기가 또 예, 기아도 지금 어제 불펜을 많이 쓴 데다가 물론 전상현은 안 쓰긴 했습니다죠. 예, 많이 쓴 데다가 어제 경기 분위기나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기아 승정도만 보고 관망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묘하게 어제 그렇게 점수가 많이 나면은 꼭 다음날 언더가 뜨죠. 예, 묘하게 11.5는 언더를 보고 싶은 이거는 기분 도루니까 가져가지는 마시고 다음 경기는 키움NC. 어제 그쵸 이런 경기가 또 묘하게 언더가 많이 뜨거든요, 그죠? 예, 그렇게 뭐 근거는 없어, 그냥 느낌도로야. 그래 나도 안 가져갈 것 같아. 근데 그냥 묘하게, 그지? 느낌도로.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후라도 피곤하다 대충 진짜. 키움 대 NC. 키움이 확실히 그렇게 경기 후반에 끈덕진 모습이 좀 잘 안 나오는데 오랜만에 경기 후반에 끈덕진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이제 역전승을 거뒀죠. 예, 물론 NC가 이길 수 있는 경기였죠, 그죠? 이제 주원이가 너무 치명적인 실수를 해버리면서 거기서 이제 이용찬이 좀 예민해졌고 거기서 가뜩이나 불안한 이용찬이 이제 한 방 맞으면서 경기가 끝나버린 그런 경기였고요. 자, 오늘 후라도 대 카스타노 선발들은 좀 기대감이 있죠, 그죠? 후라도는 뭐 최근에 이제 뭐 꾸준합니다, 그냥. 이 선수의 올해 좀 키움에서의 특은 제가 뭐 투승 타타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승이 몇 승인지 잘 보지도 않아요. 근데 이 선수 벌써 7승이야. 근데 이게 좀 맹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 키움에서 7승 거의 뭐 타케오치급이지 세이브에서 4승하고 있는. 그러니까 키움이 후라도 경기 일정에 맞춰가지고 불펜 조정을 좀 많이 해. 다른 경기를 그냥 쉽게 놔버려. 그럴 여유도 있는 팀이고 어차피 뭐 민나오가 아니니까 무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헤이소스나 키움 저 후라도 나올 때 불펜 일정을 좀 맞춰놓고 거기다 좀 때려박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올해 승수를 좀 많이 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올 시즌 NC는 이제 홈에서 한번 만나서 6.1이닝 3실점 1피 없는 쏘쏘. 카스타노 최근에 무실점 경기는 없지만 뭐 최근 4경기 뭐 꾸준하게 컬스급으로 잘 던지고 있습니다. 폼이 상당히 좋았던 이제 시즌 초반에 키움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6.2이닝 1실점. 근데 이때처럼 폼이 좀 좋진 않죠. 코스터나가 요즘 나쁘진 않은데 이때 느낌은 아니잖아, 그치?
그리고 키움도 요즘 또 방망이가 또 나쁘지 않고. 근데 이제 카스타노도 4경기 연속 이제 이 선수가 피홈런이 단점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4경기 연속 이제 피홈런을 좀 안 맞고 있었는데 최근 2경기 이제 다시 한번 피홈런을 하나씩 또 맞고 있어. 그리고 키움이 요즘 빠따가 나쁘지 않아. 물론 고척이긴 하지만 살살 이제 좀 걱정해야 되는 타이밍이 또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어제 오원석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계속 잘 던지는데 이제 좀 안 좋아질 타이밍이 온 것 같아. 근데 볼넷 또 증가하고 있어. 근데 어제도 그런 모습이 나왔죠. 9위는 괜찮았는데 어제 좀 볼질이 좀 많이 나왔거든. 조금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요, 그죠? 어제 좀 NC가 충격적인 패배를 좀 당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좀 오늘도 남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상대 투수도 후라도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예. 카스타노가 최근에 뭐 잘 던지고 있긴 한데 이제 피홈런도 조금 맞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거슬리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오늘도 좀 타이트할 거라고 예상을 해요.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이트한 경기를 그냥 좀 쉽게 놓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키움이. 근데 후라도 경기만큼은 그렇게 운영을 안 했던 키움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타이트하게 해보지 않을까 싶고, 굉장히 좀 비슷비슷한 매치업인데 홈이고 역배인 저는 키움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매한 경기일 때 홈이냐 역배냐 이런 거 많이 본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 마지막 경기는 하나 두산 문동주 대 알칸타라. 확실히 한화가 불펜이 여전히 좀 불안해요, 그죠? 어제도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왔죠. 이제 김재환한테 한 방 맞으면서 추격까지 허용을 했고 결국엔 주연상까지 써야 되는 상황까지 갔고. 예. 문동주 대 알칸. 동주가 또 최근 문제가 또 명확해. 뭐야 형들, 내가 동주 문제라고 계속 지적하는 거 뭐야? 명확해. 그냥 기록으로 정확하게 나와. 직구 피한다야, 직구 피한타. 예. 이 선수가 직구 피한타율이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예, 올해 이제 체인지업을 좀 많이 던지기 시작하면서 소위 체인지업병이라고 부르거든요,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제 직구의 회전축이 좀 틀어졌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직구의 힘이 좀 약해졌고 피한타율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인데, 그거를 동주가 내가 던지는 걸 보면은 그거를 본인도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전 경기도 보면은 직구를 진짜 개세게 던져. 어. 근데도 맞아. 직구를 진짜 개세게 던지는 게 보여. 근데 최근 3경기 안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3경기 피안타율이 직구가 거의 5할입니다. 포신 피안타율이. 이 문제가 좀 있죠. 지난 경기도 뭐 구속은 잘 나왔어. 구속은 문제가 없었어. 최근 3경기 다. 근데 다 3경기 다 피안타율이 4할 중반, 5할 이렇게 나와. 그래서 오늘도 이제 상당히 좀 걱정스럽죠. 예. 최근 3경기를 보면은 4실점, 8실점, 4실점, 피안타 11개, 10개, 8개, 피홈런 빵, 둘, 하나. 최근 3경기 전부 홈 경기였고 오늘도 홈이죠. 예. 그리고 올 시즌 두산 상대 2번 만나가지고 엄청 맞았고. 이거는 모르겠어.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최근에 두산이 방망이가 그렇게 좋지 않단 말이야, 그죠? 예,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좀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동주가 일단은 지금은 뭔가 해법을 좀 못 찾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오늘은 3경기 연속 이렇다 보니까 오늘 좀 패턴을 좀 바꿔볼 수도 있거든요. 예, 뭐 변화구 구사 비율을 좀 늘린다던가 체인지업 구사 비율을 좀 늘린다던가 패턴을 좀 바꿔볼 수 있긴 한데, 근데 체인지업도 많이 던지기가 좀 그런 게 두산 또 우타자들이 많아가지고. 아무튼 그렇고, 알칸타라 복귀 후에 이제 영 좋지 않았죠, 그죠? 역시 폼이 좀 오르지 않았던 알칸타라였는데 뭐 직전 경기 이제 약간 부활의 조짐을 좀 보여줬습니다. NC 상대 7이닝 무실점, 피칭 내용도 상당히 좋았죠. 구위도 잘 느껴졌고, 확실히 좀 이게 알칸타라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그런 경기였고, 오늘도 역시 좀 기대가 좀 되는 알칸타라의 피칭인 것 같죠. 요 경기는 뭐 당연히 두산을 좀 봐야 될 것 같은 경기예요. 예, 어제도 일단은 한화가 어제도 이제 불펜에서 좀 불안감들을 좀 보여줬잖아요. 예, 근데 동주도 최근에 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호투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호투를 한다고 하면 두산의 방망이 때문일 것 같아. 두산의 방망이가 좀 아쉽거든. 어,
너무 몰릴 것 같아서. 근데 저는 뭐 너무 몰리는 거 별로 신경 안 쓰긴 하거든요. 저는 너무 몰리는 거 신경을 쓰다 보면은 배팅을 못 해. 그리고 너무 몰리는 경기가 다 터지진 않습니다. 제가 그거 다 체크해 보거든요. 이거 터지나 안 터지나 몰리는 경기. 근데 다 터지진 않아. 한 20% 30% 정도는 터지는 것 같긴 한데 다 터지진 않아. 어제 터진 게 뭐 있었지? 어제 워싱턴이 원래 역배였는데 샌디가 정배됐죠. 예, 그거 몰린 거 있었고 어제 뭐 크보야 뭐 어떤 경기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근데 일본 야구나 메이저 이런 것들 보면 뭐 몰리는 경기들 제가 그래도 꾸준히 체크를 해보는데 딱히 몰려서 터진다까지는 모르겠더라고. 그냥 확률로 보면은 비슷해 그냥. 그냥 야구에서 변수가 많은 게 야구니까. 근데 몰렸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좋아 보인다는 거잖아 그 경기가. 예. 근데 그 경기가 터지니까 임팩트가 큰 거지. 마이애미. 자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